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통하는 글쓰기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바로 필자가 자신의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넣었다는 점에서 수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 청기와 발견 사건이네요. 네, 바로 필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돌 조각을 발견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 돌 조각이 바로 제목에 제시된 청기화임을 알 수 있겠죠? 꺼내보니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와였다.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호기심이 생겼네요. 그러다가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필자가 바로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얻었던 바로 무엇을 떠올리고 있죠? 네, 맞아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조선시대 청기화는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기와를 발견하고 이 필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글의 필자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겠죠? 네, 이 필자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잘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필자는 자신이 보았던 책의 목록을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문종실록,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서 보았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영훈이가 이 글의 의미를 구성하면서 독자를 고려한 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독자들이 청기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이 본 책에서 본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영훈이는 자료를 찾아볼수록 자신이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할아버지 댁이 경복궁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더욱더 확신을 했는데요. 기와를 본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옛날 경복궁 청기화가 맞는 것 같다며 네, 이렇게 한 개 맞장구를 쳐주고 있네요. 그래서 영훈이는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도 얻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한 대학 교수님께 전자우편으로 여쭈어 보고 답장을 받고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 영훈이의 기대가 정말 사실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기와를 보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페인트 칠을 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훈이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의 말을 보니까 큰 따옴표를 사용했습니다. 네, 바로 직접 인용을 했으면 알 수 있죠. 직접 인용해서 대화 상황을 보다 사실감 있고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영훈이는 민망하여서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있던 마음도 이성을 찾아서 차분해졌다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영훈이가 청기와를 할아버지 댁에서 발견한 내용이 경험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만 제시하고 글이 끝난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영훈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시대 청기였으면 하는 마음에 섣불리 그렇게 단정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라고 바로 이 부분은 영훈이가 자신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제시하고 바로 자신이 어떠한 점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영훈이가 크게 실망한 나머지 기와를 버릴까도 생각을 했대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버리고 왔을 텐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아서 그대로 집에 들고 왔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을 얻었냐면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자, 이러한 영훈이의 블로그 글을 보고 우리 독자들이, 즉 여기서는 같은 블로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을 단다는 것 바로 인터넷 매체 그리고 블로그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나비의 꿈은 영훈님과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와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글에 반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 그런데 광해군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와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왜 없는 걸까요? 혹시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독자는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너나들이 보도록 할게요.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너나들이는 바로 영훈이가 깨달은 부분 그런 점에 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대장은 청기와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없는 뜻깊은 경험을 하셨군요. 청기와에 관심이 있다면 창덕궁 선정전에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청기와를 올린 건물이거든요. 라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필자에게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러한 댓글을 보고 영훈이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네, 맞아요. 같은 동일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영훈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같은 글을 읽고 이와 같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네, 맞아요. 독자들마다 저마다의 배경 지식과 그리고 지적 수준, 그리고 사전 지식,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관심 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글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최다 빈출 유형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해 놓았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